내가 알려줄게. 닥터 발론입니다. 오늘은 어깨에 시행하는 비수술 치료법인 핌스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어깨가 왜 아픈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일단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을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쪽 깊은 곳에는 어깨 뼈와 견갑골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을 이루게 되어 있는데, 이 뼈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골절과 탈구입니다. 어깨 뼈가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해가지고 뼈가 부러지게 되면 당연히 어깨가 아프겠죠. 그래서 뼈가 부러졌을 때를 우리가 골절이라고 하고, 뼈랑 뼈랑 만나서 관절을 이루는데 이게 빠져나가는 경우를 탈구라고 얘기합니다. 뼈가 어긋났다, 빠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깨진 게 크거나 많이 어긋나 있으면 당연히 수술로 그거를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다행히 뼈 조각이 깨진 게 크지 않거나 어긋난 게 크지 않으면은 가만히 어깨를 두면 우리 몸에서 그 부위가 아물게 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아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탈구가 됐을 때는 조기에 맞춰준다. 우리가 전문용어로는 정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문적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 다른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이상이 후에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검사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치료 계획을 잡아야겠죠. 이렇듯 뼈와 뼈가 만나는 곳을 관절이라고 하고, 그 바깥쪽에는 관절막이 있습니다. 관절막이 어깨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마치 주머니처럼 어깨를 감싸고 있죠. 이 관절막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두꺼워지면서 쪼그라드는 병이 있습니다. 이때를 어깨가 얼어붙었다, 동결견 또는 유착이 오면서 굳었다 해서 유착성 피막염, 유착성 관절낭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깨를 감싸고 있는 관절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어깨가 아프겠죠. 그 바깥쪽에는 인대가 있습니다. 인대라고 하는 거는 뼈랑 뼈가 만나서 움직이는데, 이게 어긋나지 말라고 안에서 이렇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데, 앞서서 탈구가 되면서 어깨가 빠지게 되면 이 인대가 쫙 늘어나면서 찢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인대가 늘어났다, 인대가 늘어나서 헐거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럼 어깨 관절이 쉽게 빠지게 되는 습관성 탈구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가 문제가 있을 때도 어깨에는 통증도 생기고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본인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대 바깥쪽에는 그렇게 많이 듣던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있습니다. 이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은 어깨를 움직여주는 큰 역할을 하는 힘줄은 아닙니다. 어깨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 조력자 역할을 하고, 이 큰 근육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은 어깨가 안에서 조화롭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안쪽 깊은 곳에 있는 근육이자 힘줄이 회전근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근개가 오래 쓰거나 아니면 많이 쓰거나 아니면 다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회전근개 또 바깥쪽으로는 점액낭이라고 해서 어깨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쿠션 역할을 해주면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또 구조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문제가 생기죠. 이때는 우리가 점액낭염 이렇게 이제 또 이름을 부릅니다. 근육통이 생길 수가 있고 힘줄염이 생길 수가 있고, 대표적인 거는 이두박근염이라고 해서 힘줄염이 생기기도 하고, 근육이 뭉치면서 굳어지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팔을 많이 써서 근육이 긴장을 해가지고 급성으로 오기도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내가 팔을 쓰다 보면은 근육에 압통점이라는 게 생기고, 그 부위가 늘어나거나 자극이 될 때마다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팔을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목에서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면은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면서 불필요한 그러한 신호 자극을 어깨 근육에 계속해서 보내다 보면은 근육이 늘 긴장을 하게 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어깨 안에 무언가가 생겼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석회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석회성 건염이라는 게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깨 안에 물혹 같은 게 잡히기도 합니다. 그 젤리처럼 약간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게 안쪽에 있는 이제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면은
어깨가 빠질 듯이 뒤로 뻗치는 듯한 그런 신경 자극 증상이 생기면서 어깨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어깨가 아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잘 안 움직이고 밤에도 아픈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오십견, 그리고 두 번째는 회전근개 손상, 세 번째는 근막통입니다. 이 중에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경우는 회전근개 손상 때문에 생긴 2차성 경직으로 인한 오십견 증상,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고 밤에 아픈 거, 이게 가장 많습니다. 거의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여서 병원을 오는 환자분들의 한 80% 이상이 대부분 회전근개 손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어깨가 쪼그라들어서 동결견 얼어붙어서 아픈 경우가 한 15%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 5% 정도에서 10% 정도가 근막통, 그래서 이제 어깨가 근육이 긴장이 돼서 생기는 그런 통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고 밤에 아프면은 꼭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거는 회전근개 손상이 동반된 건 아닌가 꼭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초기에는 그냥 아프고 안 움직이고 하고 치료하면 또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다시 또 아프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힘줄이 부분 손상이었다가 완전 손상으로 완전히 뜯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완전히 뜯어진 경우에는 오히려 아픈 증상이 좋아지세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부분 파열, 오히려 이게 붙어 있을 때 힘줄, 뼈라고 치면 힘줄이 이렇게 붙어서 움직이는데 이게 붙어 있는데 약해졌을 때 통증이 더 심하고, 이게 뜯어져 버리면 오히려 통증이 덜해집니다. 짧게는 뭐 1, 2년, 길게는 뭐 3년에서 5년 이상 안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허니문 피리어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게 힘줄이 더 망가지면은 그때 가서는 어깨가 더 아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깨가 망가지게 됩니다. 내가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면은 회전근개 손상이 제일 빈도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원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 그 힘줄이 부분 손상 때문에, 염증 반응 때문에 굳어져서 아픈 건지, 아니면 다 뜯어져 가지고 그게 버티다가 이제 허니문 피리어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아프기 시작해서 어깨가 망가지는 그런 초기에서 아픈 건지를 꼭 우리가 감별해야지 치료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어깨에 통증 주사 맞습니다. 연골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콜라겐 주사, 재생 주사 같은 거 맞고, 충격파 치료도 하고, 도수 치료도 하고, 어깨 스트레칭, 도르래도 하고, 티바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 굳은 걸 풀어줍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치료를 통해 가지고 많은 환자분들이 또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술할 거는 아닌데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낫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랜 시간을 했는데 안 낫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고 싶은데 아파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힘들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의사들이 진짜 많이 고민을 했겠죠. 저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깨는 힘줄이 약해져서 염증이 생기니까 약해진 부분을 회복시키고, 어깨가 굳어져서 아프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잘 안 움직이고 힘든 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게 그게 핌스 치료입니다. PIMS 이렇게 해가지고, P라고 하는 거는 프롤로 치료라고 해서 힘줄이 약해진 부분들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RMS 치료라고 하는 거는 근육이랑 힘줄이 긴장이 되고 굳어진 부위를 풀어주는 치료입니다. 프롤로 치료라고 하는 거는 힘줄이 약해진 부위, 그 부위에다 자극 용액을 주사를 하는 겁니다. 주사를 해서 약해진 부위를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 어깨는 제가 굳어져 가지고 안 움직이고 아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회전근개 손상 때문에 2차적으로 굳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굳어진 근육, 척추랑 연결된 부분, 어깨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찾아서 RMS 바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바늘로 하나씩 찾아서 치료를 합니다. 병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지고 깊어지게 되면은 어깨가 아픈 이유가 힘줄이 약해지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시작이 된 거, 거기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깨가 굳어져서 오십견 증상까지 온 거기 때문에 아픈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염증만 해결하려고 하는 프롤 치료만 할 게 아니고 굳어진 것도 풀어주는 추가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치료를 그동안 따로 이거 한 번 하고 이거 한 번 하고 따로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치료 효과도 떨어지고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와서는 이 두 가지 치료를 한꺼번에 해보자 라고 해서 그 두 가지 치료를 접목을 시켜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PIMS 치료, PIMS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치료가 어깨에 특히 오십견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비수술 치료의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IMS 치료라고 하는 거는 뭐 보조기를 차실 필요도 없고 당일 치료하고 당일 귀가도 가능한 치료 방법이고 그 약해진 부분들을 회복시키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PIMS 치료를 조만간 한 3,000 케이스 저희 병원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환자분들을 쭉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은 PIMS 치료를 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본인이 아프고 심지어 몇 년 동안 아팠던 어깨 통증이 특히 밤에 너무 아파하시거든요. 밤에 그렇게 아팠던 통증이 PIMS 치료하고 나서 불과 이틀, 3일 만에 밤에 아프던 게 좋아지고 2주 있다가 보통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1차 이제 확인, 검진을 받는데 그때 오실 때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깨 아픈 게 잘 움직이고 돌려도 안 아프고 전체 시술했던 환자의 거의 90% 이상의 환자분들께서 그렇게 많은 만족도를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 기본 치료, 수술 치료, 그 사이에 꼭 비수술 치료 받아보시는 게 꼭 우리가 어깨 아프신 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그런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PIMS 치료는 모든 어깨 통증에서 할 수가 있냐? 어깨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PIMS 치료를 하기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깨 힘줄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그러니까 힘줄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약해지고 해지고 이때 더 아프고 이때는 얼른 PIMS 치료를 하면 좋은데 이게 뜯어져 버리면은 그때는 PIMS 치료하기가 어렵고 이때는 내시경으로 꿰매주는 게 좋습니다. 완전 파열이랑 관절염이 있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PIMS 치료는 모든 어깨 통증에 우리가 시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병을 자꾸 키우지 마시고 이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전문 의사 선생님들이랑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환자분 중에 PIMS 치료를 받고서 좋아지셨던 자료를 들고 나와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PIMS 치료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나는 PIMS 치료의 대상이 되는지 한번 같이 얘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